한국 여성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상위 1%를 결정짓는 바로 이것, 명품백입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죠. 내가 이런 것 좀 낸다 이런 자부심? 이만큼 살 능력이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르다. 불황에도 끄떡없는 명품 브랜드. 가격이 올라도 판매량은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갖다 사갖고 여기서 애 세달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할 때만 이렇게 고객님이 AS 할 때는 명품이 아닌 거죠. 소비자를 우롱하는 명품 브랜드의 꼼수. 시사교행 맥이 파헤쳐봤습니다. 명품은 이제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의 경우에는 구입하기 위해선 무려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명품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명품을 둘러싼 다양한 불만들, 시사교행 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방학동. 김 씨의 옷장은 명품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쇼핑을 가면 명품관부터 구경을 한다는 김 씨. 나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자꾸 끌려요. 좋은 걸 보면은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내 걸로 만들고 싶어, 뭐 그런 거. 평범해 보이는 이 옷들도 사실은 모두 명품입니다. 100만 원대 재킷은 저가에 속합니다. 400만 원대 점퍼와 버버리도 옷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이 코트는 700만 원입니다. 명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신랑이. 한번 들고 난 후부터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이후 하나둘 사서 모으기 시작한 명품이 이제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녀는 왜 명품 쇼핑을 즐기는 걸까요? 홍보된다고 명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열고 떼어보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새 것보다. 그런 게 있어요. 좀 말로 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요, 명품에. 서울의 한 백화점. 경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명품 매장은 예외인 듯 보입니다. 쇼핑을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상품이 다 품절되고 저 1월 1일부터는 이 알파베트야 주문 웨이팅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명품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명품의 대명사가 돼버린 샤넬은 가격 인상이 잦고 인상폭도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혼수로 인기가 많다는 이 모델은 2008년 300만 원대였던 제품이 올 2월 7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루이비통도 최근 3년 동안 10번 값을 올려 2008년도 72만 원 하던 가방 하나가 지금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500%, 600%의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건데 이미 이거 자체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적정한 이윤을 넘어서고 있는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서울의 한 고시텔. 취업준비생인 박 씨는 얼마 전 한 달 반값에 2배가 넘는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취업도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도 꿀리지 않으려고 좋은 가방 사려고 하는 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백화점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명품은 박 씨의 로망입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층에 대한 동정심이에요. 네. 그렇다면 나도 그거를 가짐으로써 바로 그런 집단에 속한 것 같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착시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그거를 구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명품들이 매년 가격을 인상하면서 핸드백을 밀반입하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지금 조회가 됐거든요. 지금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에 납부하셔야 되고요. 가산세 30%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세관의 물품 보관 창고에는 찾아가지 않은 핸드백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명품입니다.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요. 지금 17,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요. 일일 평균으로 한 115건 핸드백 같은 경우 그 정도 적발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명품의 가격 때문에 백데크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명품 사가지고 가격 오르면 다시 팔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 사서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고물품을 사들여서 더 조금 가격을 높여서 다시 파는 경우도 있고. 쓰던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백테크는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중고 명품 샵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철저한 감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중고 명품. 제품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저께 구매를 하셨다고 해도 상태가 1년, 2년 전에 구매하신 거랑 비슷한 데미지가 나오면 그만큼 감정가가 많이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하루 고객만 60~70명이 됩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명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얼마나 싸게 명품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 전시품하고는 데미지가 원체 동일하고요. 일단 매장에서는 74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매장에서는 전시품과 동일함에 불구하고 매장가랑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612만 원인 샤넬백은 중고가 339만 원, 루이비통 백은 45만 원. 중고 가격이 백화점 가격과 맞먹는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입 날짜에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낮게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장가가 한없이 올라갔다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샤테크라는 용어까지 생길 만큼 명품은 이제 소비자의 삶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행 수입이 활성화되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잡음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명품 병행 수입 업체를 치면 수십 개의 명품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더 싼 걸까요? 현지 라이센스가 있는 이제 명품 샵을 저희가 직접 현지를 통해서 이제 바행을 해요. 유통 마진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시중가보다 20%에서 40% 정도는 저렴하게 저희가 가격 경쟁을 갖추고 있죠. 병행 수입으로 대형마트도 명품 판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명품 매장. 입점한 브랜드만 10여 개가 넘습니다. 백화점보다는 저희가 이제 10%라고 해서 이제 고객님들은 별 차이 안 날 것 같지만 가격만 측에서는 이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백화점 매장가보다 싼 가격. 하지만 병행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가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게 왜 싸요? 이거 진짜요? 가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한두 번 저희 매장에서 구입해 가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싸다는 생각을 하고 백화점 상품이나 뭐 해외에서 들어온 상품이나 똑같은 제품인 걸 아세요.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명품에 대한 AS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손잡이에 칠이 벗겨져 AS를 의뢰한 이 씨. 돌아온 대답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AS 해준다 그래서 일부러 백화점 찾아가서 산 건데 찾아갔더니 죄송한데 저희가 해드릴 게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살 때만 이렇게 고객님이고 완전히 AS 할 때는 명품이 아닌 거죠. 10여 차례 AS를 요청하자 결국 업체는 외부 수선 업체를 통해 수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수선업체 의뢰해가지고 저한테 확인용으로 찍어준 사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벗겨준 거고 2천으로 이제 손잡이를 다시 만들어준다는 건데 소재는 당연하고 색깔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엉망이고 게다가 이거를 유상 13만 원을 줘야지 고쳐준대요. 원래의 가방 손잡이와는 전혀 다른 소재와 색깔. 그나마도 오랜 시일이 걸려서 받은 결과였습니다. 전화는 한 10번 이상 한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수령을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기까지는 2주가 벌써 걸렸고요. 저는 저대로 또 다시 알아보고 수령하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렸어요. 결국 이 씨는 외부 수선 업체를 통해 가방을 수리했습니다. 수리비는 2만 원. 명품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11만 원이나 싼 금액이었습니다. AS 때문에 이제 마음 다치고 나니까 이 가방을 보고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참 AS 때문에. 이와 같은 AS 불만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3번 사용한 14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은 표면이 쉽게 오염됐습니다. 매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AS 불가였습니다. 145만 원에 구입한 패딩 코트는 착용 3주 만에 털이 심하게 빠졌습니다.
충전재가 마찰에 의해 유출되는 자연현상이라며 AS를 거부했습니다. 120만 원에 구입한 여름 원피스. 2, 3회 착용 후 등 부분의 색이 변했습니다. 땀 때문이라며 역시 AS를 거부했습니다.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 구입한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병행 수입의 경우 AS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명품 시계를 구입했던 최모 씨. 얼마 전 백화점에 AS를 요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차라리 뭐 파손되거나 뭐 시계가 박살나거나 이런 데 AS 해달라고 했으면 뭐 안 해줘도 막 내가 잘못해서 박살났거나 했겠거니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저 더 짜증났어.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 판매한 인터넷 업체 역시 AS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AS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쪽에서 이거 샀는데 만들어서 날 이걸 백화점에 가라는 것만도 열받는데 이걸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 망신나는 백화점 또 가서 이것도 보여준다는 것도 창피하고. 근데 저는 방법은 없고 하소연 날 때도 없고.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하자 인터넷 업체 측은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백화점에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은 안 된대요. 방법이 없대요.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왜냐고 물어봐도 안 된대요. 제 수중에는 싸게 사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브랜드의 제품인데 왜 AS가 되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 브랜드의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모델을 산 게 있었거든요. 고장 나가지고. 근데 정품이긴 한데 백화점 가져와도 수리가 되나요? 저희 정식 수입 업체에서 구입을 하셔야지만 AS 받으시죠. 저희는 보증서 뒤에 스탬프로 고무인이 찍혀 있거든요. 다른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런 라인은 영양 수입 업체입니다. 단가가 다른 데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을 하시지만 나중에 AS 받으시면 좀 불편하시죠. 병행 수입 제품은 백화점에서 AS가 불가능하다는 것. 다른 명품 시계 업체의 대답도 동일했습니다. 병행 수입을 통해서 구입을 했건 아니면 어떤 그 해외 브랜드의 정식 지사를 통해서 수입을 했건 실제적으로 AS나 어떤 보상의 주체만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까지 접수된 AS 불만 건수가 3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품 AS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AS는 나몰라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럴 여지가 좀 없는 부분인가요?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영 수입이라는 게 AS 비용이 빠진 상태에서 물건이 좀 저렴하게 들어오는 품목도 있고 품목별로 상황은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긴 해요. 이 경영 수입이 워낙에 물품이 많기 때문에.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AS는 뒷전인 명품 업체들.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AS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명품 업체들의 판매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명품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선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미국 지사는 온라인 판매 금액의 15%를 기부금으로 내놓았습니다. 2011년 기준 매출액 규모 5조 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명품 업체의 기부 총액은 어떨까? 5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한 루이비통은 지난해 2억 1,100만 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구찌가 5,600만 원, 페라가모가 2,993만 원, 스와치 그룹은 단 한 푼의 기부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명품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한국처럼 이렇게 함부로는 못합니다. 그 가격도 막 이렇게 더 부풀릴 수도 없는 거고 99%가 열광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고가 전략을 구사를 하는 셈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말려든 셈이고. 명품백을 득템하는 토탈. 얼마 전 문제가 됐던 한 화장품 광고. 이 광고는 명품 가방을 얻기 위해 남자친구를 사귀냐며 소비자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남친을 사귄다. 하지만 이 광고는 현실과 그다지 동떨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버킨백, 캘리백
좀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웨이팅을 해야지만 되는 가방이긴 한데요. 웨이팅이 워낙 많이 밀려있어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이미 대기자만 수천 명이어서 각 매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예약 주문 신청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장 아니더라도 구입하고 싶으면 스테이 시켜놓을 수 있나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뭐 지금 빠르면 2년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웨이팅 못 받고 있고요. 지금 35cm 기본 많이 하실 사이즈가 1231만 원. 불황에도 명품 브랜드는 끄떡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판매량이 더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명품 업체의 봉으로 낙인 찍힌 대한민국. 이제 그 불명예를 벗어버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시사교획맥 서남비치입니다. 명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소비자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욕구를 봐줘야 되는데요. 과소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소비 행태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 있게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명품 수선 업체. 명품 수선만 37년. 김상식 씨의 손을 거쳐가지 않은 명품이 없을 정도입니다. 백화점에서 안 된다든지 외면당한 거 명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잘 하는 곳을 찾겠죠. 아무래도 꼼꼼하게 잘해드리고 시간도 줄여드리고 또 비용도 줄여드리고 그 세 가지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가의 명품이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 시작한 일. 명품 업체가 포기한 가방들도 그의 손에 들어오면 새 것처럼 변신합니다. 쪽 업체에서도 이제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훼손된 부위만 갈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저희들은 이제 그 새로 거의 만들다시피 한 정도예요. 예. 완전히 훼손된 거를 복원시키니까 저희들은.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방들. 고객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거니까 저희들도 소중하게 다뤄가지고 완벽한 수선을 해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이제 찌그러진 거 다 잡아주고 깨끗하게 아주 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AS는 나몰라라 하는 명품 업체와 사뭇 다른 모습. 소비자들이 바라는 건 명품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장인 정신이 아닐까요?